안녕하세요. 자, 중국이 그동안 세계를 휩쓸었던 가격 전쟁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인데요. 과연 이게 우리에겐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출혈 경쟁을 지향하자. 와, 정말 극적인 선언 아닌가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을 그야말로 초저가 공세로 밀어붙이던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든 걸까요? 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점유율부터 잡고 보자는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드디어 방향을 튼 겁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품질, 그리고 수익성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양보다 진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전략과 새로운 전략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이 바로 과거 방식입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서 시장을 장악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오른쪽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업들 몇몇이 생각을 바꾼 수준이 아니고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안정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큰 그림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같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이 아주 컸습니다. 끝없는 치킨 게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일종의 책임감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잖아요. 여기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타격을 입으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중국의 국가적인 목표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물량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고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초저가로 물건을 팔다가는 다른 나라들한테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을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중국의 이런 큰 변화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기업들 원가 부담이 커지겠죠. 기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요. 하지만 이걸 좀 길게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저가 공세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기업들이 수익성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제대로 승부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ESS나 전기 스쿠터 배터리 팩 시장을 보면요. 대부분 핵심 부품인 셀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 사업의 운전대를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을 조절해버리면 우리 기업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원가 전략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번 변화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 산업군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산업별로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태양광이나 배터리를 만드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가 경쟁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을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죠. 진짜 문제는 중국산 셀의 사업에 명운을 걸고 있는 ESS나 E-모빌리티 분야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곳들은 이번 변화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망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 변화의 파도를 잘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돌파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5단계 정도의 돌파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가격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안정성이나 신뢰성, 꼼꼼한 사후 서비스 같은 가치로 경쟁해야죠. 둘째,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초격차 기술,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속도를 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IRA나 유럽의 CBAM 같은 아주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신뢰의 증표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는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 즉 탈중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제품 하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 태양광과 ESS 그리고 AI 기술을 묶어서 최적의 에너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성공 공식은 프리미엄 솔루션 제공자가 되는 것이군요.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의 까다로운 규제에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그 나라의 최적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까요? 아마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략들을 과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